이번에는 트위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트위터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죠. 트윗 144의 메시지를 게시를 하면 그 유저를 나를 팔로우하는 팔로워에게 모든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팅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및 목적을 알아보죠.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펑셔널, 논펑셔널, 익스텐디드 리퀘어먼트 해봤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요구사항 보죠. 트윗 당연히 게시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당연히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트윗에 좋아요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타임라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겠죠? 뉴스피드 형태의 페이스북에 있는 뉴스피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팔로우하는 사용자들은 최신 트윗으로 구성해서 최신 순으로 나오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윗에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기능적인 리퀘어먼트를 보겠습니다. 하이 어베일러빌리티가 있어야 되겠고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되고, 타임라인 생성은 200ms 이내로 생성을 해서 리얼타임 리스폰싱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컨시스턴티보다 하이 어베일러빌리티가 더 높아요. 이거는 이제 전차수 했던 그 페이스북 메신저하고도 같네요. 그리고 사용자는 항시 트윗을 보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 일관성하고 가용성 중에서 시스템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구축해야 될 경우에는 availability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고 언제든지 유저의 리퀘스트를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extended requirement를 보겠습니다. 추후에는 트윗 서치랑 리플라이를 달 수가 있겠고요. 인기 주제 검색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사용자를 태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트윗 노티피케이션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로우 추천할 수 있는 거 모먼트는 이제 현재의 어떤 기사들 그런 것들 스크랩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다음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를 한번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열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을 해보죠. 그 트윗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일일 활성 유저는 100 밀리언 유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트윗 만들어지는 거는 100 밀리언 트윗이 만들어지고요. 평균 팔로워는 200 유저가 될 것 같고요. 에버리지 유저 비짓은 하루에 2번씩 방문한다고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유저 뷰 어더 피플 페이지 다른 페이지는 한 5번 정도 본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에버리지 페이지 유저시 페이지에 트윗은 한 20개 정도 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트윗 메타 사이즈는 30바이트, 트윗 랭스는 140자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원 캐릭터는 2바이트, 64비트네요. 에브리 5트윗, 그러니까 5개의 트윗마다 포토가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하겠고, 비디오는 트윗 10개마다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처음에는 이제 정지된 상태로 되죠.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거는 매 3개 비디오마다 한 번씩 유저가 플레이 한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평균 포토 사이즈는 200KB, 그리고 비디오 사이즈는 2MB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트윗 뷰를 한번 보죠. 매일 트윗 뷰는 한 어느 정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어디서 넣으면 될까요? DAU에서 해야 되겠죠. 액티브 유저당 우리가 뭘 갖고 올 수가 있죠? 유저 비짓 횟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방문하죠. 그러면은 2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로 열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는 두 번 하게 되면 내 페이지를 몇 번 본다? 2번 본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몇 번 방문한다 그랬죠? 5번 방문한다고 했네요.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페이지마다 몇 트윗? 20트윗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보는 트윗의 양이 나오죠? 키로, 메가,
킬로메가가 아니겠네요. 키로, thousand, million, billion, 25 빌리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는 생성된 트윗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생성된 트윗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생성된 트윗을 기준으로 곱하기 트윗을 만들어졌고요. 트윗에 뭐를 더하면 되냐면 트윗에 일단 더해야 될 게 하나당 메타데이터와 더하기 트윗의 랭스 그리고 곱하기 글자당 몇 바이트 2바이트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하루에 저장되는 사이즈고요. 킬로메가기가 31기가 정도가 하루에 돼 있고, 자 5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1일이니까 여기에 365일을 더해서 1년치를 구하고 거기서 5를 곱해서 5년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포토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보면은 먼저 어디에서 할까요? 그죠? 데일리 트윗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데일리 트윗에 보면 every 5 트윗마다 하나씩 어떻게 되죠? 나누기 이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포토 사이즈를 해주면 포토의 그 미디어 사이즈가 나오겠고요. 다음 비디오를 찍어 보겠습니다. 비디오는 해서 10을 나누고 그쵸? 나누기 몇 번을 본다 그랬죠? 3번마다 보니까 또 3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 뭐를 해줘요? 비디오 사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하게 되면 요걸 빼줘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3번 보는 거는 저장이니까 보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벌써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하루에 쌓이는 미디어는 와우, 키로, 메가, 기가, 테라, 24테라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되겠습니다. 이제 밴드위치 보겠습니다. 밴드위치는 먼저 인커밍 데이터를 보려면 데일리 트윗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데일리 트윗에서 먼저 봅시다. 이거를 두 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텍스트는 먼저 before에서 곱하기 자, 텍스트 어디 있죠? 텍스트 트윗 메타데이터 사이즈는 필요 없어요. 그는 클라이언트랑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서버에서 만들어서 저장되는 거죠. 트윗 랭스 곱하기 랭스 한 캐릭터당 2바이트 그쵸? 2바이트가 되고요. 2바이트에 더하기 그 다음에 미디어 트윗과 미디어의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1일 양이니까 몇수로 86400으로 나누면 몇 바이트? 킬로메가 한 270바이트 270메가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0.27기가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나가는 거 리드 되는 거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데일리 트윗 뷰에서 매일 보는 뷰에서 여기서 텍스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가로 필요 없겠네요. 트윗 랭스 곱하기 거에 나누기 초
86400 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토 보겠습니다. 포토도 데일리 포토에서 곱하기 아니라 포토는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개수가 5개 될 때마다 되는 거니까 곱하기 개수 사이즈 그리고 8640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뷰에서 나누기 몇 번마다 그리고 비디오를 3개 하나씩 본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이거에 86400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은 이 3개를 더해주면 토탈은 키로 메가 기가 34GB per second가 되겠네요. 와우, 34GB면은 하여튼 인터넷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스템 API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API는 SOAP, Simple Object Application Protocol로 만들거나 아니면 REST API로 만들 수 있고요. 일단 API는 트윗 하나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API 태브 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윗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윗 로케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그 다음에 그 트윗에 첨부된 이미 그 포토나 무비들의 아이디 그리고 최대 몇 개를 리턴해야 되는 값을 보내겠고요. 그리고 리턴은 이제 그 트윗의 URL 혹은 HTTP 오류 코드를 보내겠습니다. 자, 다음 하이 레벨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하이 레벨 디자인 한 몇 개 정도 마주를 그리면 좋다 그랬죠? 5개 내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하이 레벨 디자인인데요. 먼저 클라이언트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이 제일 적은 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트윗을 입력을 하면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면 트윗 텍스트는 어디로 간다? 뭐 데이터베이스로 가겠고요. 뭐 140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사진이나 이미지는 어디로 간다? 파일 스토리지로 간다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트윗을 게시를 하면 이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읽기 무거운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트윗을 만들면 그 팔로워들 굉장히 많은 다수에게 브로드캐스팅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로드 밸런스와 함께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 트래픽이 많은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트윗을 저장, 많은 양의 읽기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뭐 RDBMS 같은 게 필요하고요.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일 스토리지, 뭐 오브젝티브 스토리지 같은 대표적으로 아마존 S3가 있습니다. 데일리 라이트 로드는 아까 보셨듯이 100 빌리언 정도 되겠고요. 초당 1160 트윗 정도. 그리고 데일리 리드 로드는 28 빌리언. 와우. 해서 325 킬로 트윗 정도가 사우전드 트윗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스키마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테이블은 트윗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가 있고요. 트윗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트윗 아이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유저 아이디, 이제 포린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는 작성자가 쓰겠죠. 콘텐츠는 몇 자, 트윗은 140자. 트윗의 그 위치, 롱기튜드와 레티튜드를 저장을 하고요. 유저의 위치, 롱기튜드와 레티튜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크리에이션 데이터와
이 트윗을 좋아하는 수가 몇인지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도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요. 네임은 20자, 이메일은 32자, 데이터 오브 버스는 데이터 타임, 크리에이션 데이트는 데이터 타임, 그리고 라스트 로그인도 데이터 타임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일정하게 다 가지고 가네요. 팔로우도 일정하게 갑니다. 팔로우 하는 사람, 팔로우 당하는 사람. 그리고 페이보릿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윗 아이디와 트윗 땅이니까요. 트윗 아이디와 누가 페이보릿 했는지 유저 아이디도 있어야 되겠고요. 언제 페이보릿이 만들어졌는지 크리에이션 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샤딩 하겠습니다. 자, 샤딩은 봅시다. 전체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저 아이디 베이스드 된 샤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윗 아이디 베이스드 된 샤딩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성일 기준으로 샤딩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을 보시죠. 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샤드에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왜냐하면 다른 서버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해시 펑션은 이제 유저 아이디를 서버 대수로 나누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핫유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되게 팔로우가 많은 그 유저가 있는 하드는 굉장히 많이 읽히겠죠.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샤드가 불균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서버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에 한 유저가 있어서 아닙니다. 한 유저는 아니죠. 어떤 서버는 한 사람이 그 트윗을 너무 많이 올려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방식은 이제 일관된 해싱으로 방법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파티션 나눠서 재분배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트윗 아이디로 하는 거고요. 해시 펑션은 트윗 아이디를 서버 대수로 나눈 나머지로 이제 서버를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트윗 검색 시 모든 서버를 쿼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저 데이터가 각 샤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각 서버는 1년에 트윗을 반환을 하고요. 중앙 서버가 반환값을 집계해서 사용자에게 반환을 합니다. 잠깐 물을 먹고 다음 진행할게요. 자, 워크플로우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는 각 유저의 팔로워를 검색을 하겠죠. 왜냐하면 팔로워들한테 트윗을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니까요. 서버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 샤드들에게 쿼리해서 트윗을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저 샤드들이 샤드의 그 유저의 그 트윗들이 모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요. 각 DB는 각 유저에 대한 트윗을 찾아 최근 순으로 정렬을 반환을 합니다. 서버는 반환값들을 병합하고 재정렬해서 최상의 결과를 유저에게 반환을 합니다. 장점은 이제 핫 유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핫 유저가 하나의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그게 리딩 같은 것들을 이제 각각의 서버가 전부 다 분산돼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해결이 가능한데, 단점은 이제 한 유저가 아닌 사람들도 느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서버만 서칭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버 모두 서칭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신 DB 앞에 핫 트윗을 저장하는 캐시를 도입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생성일 기준으로 샤딩하는 거였습니다. 생성 기준으로 트윗을 저장하면 모든 트윗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작은 서버의 집합만 쿼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문제점은 트래픽 로드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새 트윗은 하나의 서버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트래픽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나머지 서버는 이제 유의 상태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읽는 동안 최신 데이터를 보유한 서버는 이전 데이터를 보유한 서버에 비해 로드가 월등히 높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트윗 아이디와 크리에이션 데이트 기준으로 샤드하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트윗 크리에이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트윗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윗 아이디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트윗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트윗 아이디를 고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타임스탬프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다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윗 아이디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향후 50년간 얼마나 많은 비트가 필요한가요? 했을 때 보겠습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3600초에 24시간 하루죠. 하루고 365니면 1년 하고 곱하기 하시면 50년 하면 어떻게 되죠? 초당 하나씩 만들어지면 1.6 빌리언의 트윗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31비트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균 초당 1160개의 새로운 트윗이 생성된다고 아까 계산해 나왔죠. 그렇게 되면 오토 인크리즈먼트 스캔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 증가되는 스캔스 넘버를 위해서 몇 비트? 17비트가 필요하고요. 총 31비트에서 17비트를 더하면 몇 비트? 48비트의 트윗 아이디 길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볼까요? 그 31비트와 이 17비트 얘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시간이고요. 이건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에포크 세컨드. 그러니까 이 초당 같은 경우는 앞에 정보가 들어가고 그 초에서도 이제 순서적으로 그 초 안에도 굉장히 트윗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쌓이는 거는 이제 1, 2, 3, 4 다음 초가 들어가면 1, 2, 3, 4 뭐 그런 식으로 이 뒤에 있는 비트는 그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fault tolerance 내결 합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오토 인크리즈먼트 키를 생성하는 두 개의 DB 서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안에서 이거를 생성하다 보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버에 로드가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별도의 DB 서버를 빼서 그 키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를 하나는 짝수키, 하나는 홀수키로 나누어서 생성하면 퍼포먼스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초를 나타내는 거고요. 초를 나타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 뒤에 처음 들어가는 건 1, 2, 3, 4 식으로 인크리즈한 값을 갖게 되고요. 트윗 아이디를 64비트 8바이트로 만들면 향후 1000년간 1분 단위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방식 샤딩 베이스드 온 크리에이션 데이터로 타임라인 생성 시 모든 서버를 쿼리하지만 읽기, 쓰기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이제 최신 시간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성 시간에 세컨더리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쓰기 대기 시간이 짧아짐. 그쵸?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크리에이션 데이트 필드에 인덱스를 따로 또 걸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최근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션 데이터 그 필드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거를 트윗 아이디에다가 같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쓰기 방식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따로 인덱싱 처리를 하나를 안 해주니까요. 읽는 동안 프라임워크의 F타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성 시간을 따로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트윗 아이디 하나만으로 표시를 하면 최근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캐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씩 볼까요?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배정을 받습니다. 뭐 얘를 배정받았다고 치죠. 지금 현재 얘가 배정받았고요. 걔가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어그리게이트 서버를 통해서 하나를 결정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트윗된 정보가 샤드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캐시 서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스토리지에서 뭐 어그리게이트 서버로 해서 캐시 서버에 파일이 올라가나요? 파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캐시 서버에 올라가지게 되겠지요. 파일은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립니다. DB 서버가 핫트윗과 유저를 캐시할 수 있습니다. 캐시를 하게 되면 하드 디스크에서 읽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서 읽기 때문에 속도가 20배 이상 빨라지겠지요. 전체 트윗 캡처를 저장할 수 있는 멤캐시 같은 상용 솔루션 사용 가능합니다. 캐시 정책은 무조건 뭐라 그랬죠? LIU, Least Recently Used. 캐시 크기는 20%, 2대8에 8대2, 2대8.
마찬가지죠. 보통 2대8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 따라서 최신 데이터를 캐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U를 쓰는 거죠. 아, 그건 아니군.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신 데이터는 이제 최근 데이터. 타임라인 제너레이션은 추후에 디자인이 페이스북 뉴스피드 쪽에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빼야 될 만큼 또 방대하거든요. 네. 보시고 다음 이제 리플리케이션과 폴트 톨러런스 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는 이유는 내결합성을 위해서. 내결합성은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 트윗이 만약에 올린 트윗이 손상이 되거나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를 하는데요. 시스템의 읽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각 DB 파티션마다 여러 개의 보조 DB 서버를 갖는다고 하네요. 보조 서버는 트래픽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고요. 일단 트윗이 들어오면 마스터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스터의 업데이트가 끝난 후에야 이 마스터가 물려있는 각각의 이제 슬레이브한테 업데이트를 다 하나하나씩 시켜주거든요. 그 상태가 끝나면 되는 거고요. 보조 서버는 그러니까 마스터가 쓰고 마스터가 싱크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트래픽, 그러니까 읽기 하는 데만 이제 주로 쓰고요. 모든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되고요. 주 서버가 다운될 때마다 보조 서버로 페일오버 가능합니다. 주 서버가 다운되면 보조 서버 중 하나가 나와서 주 서버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결함성이 향상이 되겠지요. 다음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 서로 할까요? 위치 세 군데,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과 DB 집계 서버와 캐시가 위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 장점은 심플하고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관리하는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 그 서버에는 트래픽을 보내지 않아서 안정적인 서비스도 가능을 합니다. 단점은 서버의 로드를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서버가 너무 막 열심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드가 많이 걸린 상황이라도 일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퍼포먼스, 느린 서버에 간 일들은 리스폰스 타임이 느려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능적인 LB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이놈은 이제 서버의 로드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서 로드가 많이 걸린, 너무 지금 일이 많이 밀려있는 서버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답은 없어요. 일단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를 적어 놓은 거고요. 1일 초당 새로운 트윗, 1일 최고점은 얼마인가요? 타임라인 딜리버리 스테이트, 매일 매초 얼마나 많은 트윗이 전달되나요? 사용자가 타임라인을 갱신할 때마다 평균 지연 시간은 얼마인가요?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tend Requirement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자, 먼저 팔로워에게 최신 트윗을 가져와 시간별로 병합 및 정렬을 합니다. 두 번째, 화면 크기에 따라 화면에 보여질 트윗 요청 개수를 구하고 서버로 요청을 하고요. 세 번째, 트윗을 캐시해서 작업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죠. 캐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타임라인을 사전 생성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따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둬서요. 걔가 계속 타임라인을 생성한 다음에 별도의 테이블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요청할 때마다 실시간적으로 타임라인을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저장해 놓은 테이블에 레코드에 갖고 와서 바로 고객에 줌으로써 굉장히 빨리 보내줄 수 있고 할 때마다 서버에 로드를 주지 않으니까 좀 더 빠른
응답을 하는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트윗 보겠습니다. DB의 각 트윗 객체를 사용하면 원래 트윗 아이디를 그냥 저장하는 걸로 간단하게 리트윗이 될 것 같고요. 트렌딩 토픽, 지난 N초 동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시태그 독은 검색어를 캐시하고 M초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윗, 검색어, 리트윗 또는 좋아요의 빈도수에 따라 인기 주제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주제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더 많이 또 나중에 더 많이 선택돼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팔로워 추천은 어떻게 제공하나요?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그 팔로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저와 관련 있는 누군가에 따르는 사람을 제안하거나, 두 번째 그 추정자가 많은 핫 유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형태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먼트입니다. 지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서로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주요 뉴스를 얻고 관련 트윗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머신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뉴스, 재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분류한 후에 기사를 모먼트에서 최신 주제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치는 인덱싱이랑 순위 및 트윗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네요. 자, 그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